현대 전장에서 적의 핵심 지휘부와 전략시설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북한 역시 수십에서 수백 미터 깊이의 화강암 지대에 지휘시설을 요새화했습니다. 일반적인 타격 무기로는 이러한 견고한 방어벽을 무력화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GBU-57과 같은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운용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14톤에 달해 특정 전략 폭격기로만 투하할 수 있습니다. 즉,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적 상공까지 직접 진입해야 하는 작전적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독자적인 억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의 지하 핵심 시설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 체계의 확보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량 응징보복, 즉 KMPR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화력으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응징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타격 자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된 무기가 현무5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입니다. 항공기 없이 지상에서 직접 발사하여 적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자적인 해결책입니다. 현무5의 파괴력은 단순한 화약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솟구친 뒤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내리꽂힙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동 에너지가 지표면에 충돌하며 강력한 인공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물리적 충격파는 수십 미터의 안방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갑니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라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재래식 무기임에도 전술핵 수준의 물리적 파괴력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거대한 현무5를 안전하게 쏘아 올리기 위해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낸 뒤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발사 차량이 화염에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발사 직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현무5는 무게가 36톤에 달해 이를 운반할 특수 차량이 필요합니다. 바퀴가 18가에 달린 구축 이동식 발사대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모든 바퀴의 방향을 틀어 사선으로 이동하는 기동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발사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8톤의 탄두를 달면 한반도 전역의 벙커를 부수지만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작전 목적에 따라 근거리 파괴용과 원거리 타격용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거리 연장 능력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유사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전략 거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국가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변국의 항모전단이나 핵심 기지가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원거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지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오랜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 방위산업은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8톤급 괴물 미사일을 단기간에 실전 배치하는 놀라운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은 강력하지만 발사 징후가 위성이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은밀한 2차 타격 능력이 KMPR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우리 기술로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현무4사의 4미사일이 탑재되었습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다 발사되므로 적은 언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KSS-3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대형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현재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차세대 타격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는 든든한 수중 전략 플랫폼입니다. 현무5의 압도적 파괴력과 SLBM의 은밀성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지상과 수중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타격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적 지휘부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없는 두 가지 형태의 치명적인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방어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레이더와 요격 체계는 기존 탄도미사일의 일정한 포물선 비행 궤적을 예측하여 방어할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궤적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 당국은 현무5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미사일인 현무6 개발을 비닉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존 무기보다 사거리를 늘리거나 탄두의 관통력을 더욱 강화하여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타격의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무6는 단을 분리하는 이 단 미사일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하고 종말 단계에서의 속도를 높여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량으로 창의 예리함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주목하는 궁극의 타격 기술은 극초음속입니다. 음속의 5배,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입니다.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이 기술은 현대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탄도미사일의 엄청난 속도와 순항미사일의 낮고 유연한 비행 능력을 하나로 합친 형태입니다. 대기권 내에서 저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궤적을 예측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 역시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하이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기술 도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분야에서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만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 비행체의 심장은 이중 모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초고속으로 흡입되는 공기를 속도 감소 없이 그대로 연소시키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 시도 중인 이 기술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극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실제 시험 발사에서 고도 23km 성층권에 진입하여 최고 속도 마하 6을 기록했습니다. 목표했던 마하 5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국내 개발 스크램제트 엔진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정상 작동함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하이코어의 또 다른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거대한 우주 로켓이 아니라 기존의 전술 탄도 미사일 로켓 기술을 2단 추진체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시험 비행이 끝난 후 무기 체계로 전환할 때 야전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실용성을 보여줍니다. 하이코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증은 곧 새로운 무기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른바 현무7의 구체적인 형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억제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차세대 핵심 전력입니다. 현무7이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8초에 불과합니다. 적의 지휘부가 징후를 알아채고 대피소를 찾거나 반격 버튼을 누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기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만으로는 벙커를 완벽히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현무5처럼 무거운 탄두를 극초음속 비행체에 싣는 데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무게로도 지하시설 내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특수 탄두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해결압 탄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가 출원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폭약과 특수 반응을 결합하여 폭발 시 좁은 지하 공간에 어마어마한 고열과 강력한 압력파를 순식간에 발생시키는 무기입니다. 해결압 탄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방사능 오염 없이도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핵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제재나 낙진 피해 우려 없이 실전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 벙커 내부의 인원과 장비를 완벽히 무력화합니다. 현무7과 해결압 탄두 기술의 결합은 단순한 무기 개량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한국이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준핵 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합니다. 외부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생존을 담보할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기술 진보에 동맹국인 미국조차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는 환영하지만 한국의 억제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현무세분 기술은 지상 타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비행체를 대함 유도탄으로 활용하면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강력한 반접근 및 지역 거부 방어막을 구축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기술은 공군 주력기인 KF-21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이나 해군 전투함의 무장으로도 확장될 계획입니다. 육해공 어디서든 마하 5 이상의 타격 수단을 운용함으로써 적이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러한 첨단 미사일 기술의 자립은 K망산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의 대규모 수출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전적이고 압도적인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바탕이 되었기에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 가성비로 승부하던 한국 방산은 이제 핵심 부품과 첨단 기술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차의 파워팩부터 전투기의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극초음속 엔진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외국의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가올 병력 감소에 대비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방위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 중입니다. 무기 스스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타격 경로를 계산하는 지능형 국방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거나 무인 장갑차가 보병을 대신해 위험 지역을 정찰합니다. 극초음속 타격 체계와 이러한 지능형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전투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로 얻은 수익은 다시 극초음속, 우주,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 R&D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 군이 협력하는 탄탄한 방산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기술 개발의 속도와 혁신성이 더욱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현무5는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 작전 부대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고위력 미사일을 수백 기 단위로 충분히 확보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현실 공간에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고도화는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정찰 위성이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확실히 포착하면 마하10의 현무5나 마하6의 현무7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 원점을 제거하여 도발 자체를 무산시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또한 촘촘해집니다. 천궁2와 엘셈을 기반으로 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공격무기인 현무 시리즈가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KAMD는 우리 영공의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짝입니다. 현무5가 초중량 벙커버스터라면 이 톤급 탄두를 지닌 현무사 시리즈 역시 매우 훌륭한 타격 자산입니다. 지상, 함정,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 가능하도록 파생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작전 상황과 표적의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무5와 해결압 탄두의 전략적 묘미는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핵무기는 동족이나 인접 국가에 미칠 피해 때문에 사용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우리 미사일은 민간 피해를 통제하면서 지휘부만 도려낼 수 있어 훨씬 실전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최근 글로벌 분쟁은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든든한 재래식 화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첨단 극초음속 기술을 추구하면서도 현무5나 K9 자주포 같은 고화력 재래식 전력을 대량으로 유지하는 우리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닌 안보 균형자로 격상시킵니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과 평화를 스스로 수호할 수 있는 단단한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는 무역과 외교의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최고 성능의 무기를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각국과 새로운 안보 경제 동맹을 맺는 기반이 되며 이는 다시 국가 경제를 살찌우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현무 시리즈와 같은 첨단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노리는 외부의 사이버 위협도 거세집니다. 애써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과 해결압 탄두 관련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사이버 보안 관제와 기술 보호 체계가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총 한 자루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괴물 미사일과 극초음속 비행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5와 현무7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굳건한 성취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무기 없이 세계 최상위권의 억제력을 달성한 한국의 비결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실용적인 타격 전략에 있습니다. 현무의 강력한 파괴력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는 어떠한 위협도 원천 차단하며 대한민국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